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발목 관절의 염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발목 관절의 염좌라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 해서 발목에 있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그 다음에 좀 파열된다거나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관절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고, 이게 심할 때는 관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대가 좀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불안정성이 심해지면 퇴행성 관절염까지 야기시키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그 신경을 써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발목 관절의 염좌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심평원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143만 명 정도가 1년에 일어난다고 하는데, 제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병원에 안 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.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고, 또 너무 또 단순하게 생각해서 치료를 안 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에서 또 강조할 것은, 좀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병이 좀 이렇게 후유증이 남게 되면 관절 자체가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또 관절염이 궁극적으로 또 와서 병이 굉장히 커지는, 치료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염좌라도 꼭 병원에서 진찰하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께서 발목을 삐게 되면 병원에 오시게 되죠. 병원에 오시게 되면 엑스레이로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. 엑스레이라는 것은 발의 골절 유무라든지, 그 다음에 발에 있는 경골하고 비골이 이제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, 그런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또 뼈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검사입니다. 그 다음에 인대 손상이 있을 때는 이 인대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죠. 단순하게 늘어난 것, 좀 부분적으로 파열이 된 것, 그 다음에 완전히 파열이 된 것,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이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벌어지는 것을 반대쪽과 비교해서 찍기도 합니다. MRI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인대 손상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이상이 좀 있겠다고 의심이 갈 때는 MRI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저희들 병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환자들을 좀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, 초음파는 당연히 이제 엑스레이보다는 방사선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첫째 좀 이렇게 안전하고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가격도 MRI나 뭐 CT보다는 또 저렴하죠.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이렇게 외래에다가 제 옆에 이제 이 초음파를 두고 검사를 합니다. 일단 초음파로 해서 검사를 해보면 인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피부나 피하 지방층 이런 쪽에 이제 손상 유무, 그 다음에 발목 인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인대들도 손상 유무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발목 관절에서 관절 안에 혈액이 찬다든지 많이 부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이런 경우는 통증의 원인도 되고, 그 다음에 그 발목 안에 있는 피를 저희들이 천자를 해서 뽑아보면 그 안에 지방이 좀 이렇게 관찰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 지방이 말하는 것은 관절 내에 골절이 있다는 그런 강력한 의심이 될 수 있는 소견이 되기 때문에, 저는 그 초음파를 꼭 실시해서 그 안에 있는 피를 좀 제거해주면서 통증도 없애고 또 지방의 유무를 꼭 관찰을 해봅니다.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, 그 다음에 또 뭐 치료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뭐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갑자기 발목을 좀 다치는 경우에 중요한 급성기에 우리가 빨리 취해야 될 조치를 4가지를 우리가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. 이걸 한국말로 우리가 4O라고 합니다. 이형, 4이형. 4가지 이형으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로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정입니다. 안정, 이형으로 시작하죠. 그 다음에 얼음찜질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압박입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올리기입니다. 그래서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 급할 때 허둥지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딱 이렇게 조치를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안정을 위해서는 그 위로 움직이지 않게 조금 고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주위에 무슨 뭐 병원에 오시면 당연히 뭐 깁스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고정할 수 있는 보조기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. 그렇지 않을 때는 옆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좀 일단은 보호를 좀 한다. 감아서. 그 다음에 얼음찜질입니다. 저는 이 얼음찜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게 부어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치고 나면 출혈에 대해서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나중에 참 이렇게 치료하기 참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일 차가운 얼음이 옆에 있다면 얼음찜질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지만 이 얼음이 너무 많이 갖다 대면 피부가 좀 얼 수도 있으니까 한 20-30분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얼음찜질을 해주는데, 시간은 저희들이 한 48시간, 길면 72시간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
얼음 찜질 차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. 강조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압박입니다. 압박 이거는 조금 사실은 이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기본적인 압박 붕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솜이 있으면 좋은데 뭐 급하니까 뭐든지 옆에 이제 감을 수 있으면 좀 압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일 기억을 할 것은 좀 이게 말초 부위, 발가락 부위는 좀 단단하게 압박을 해서 꽉 감고 그 다음에 힘 조절 좀 해서 조금 위쪽으로 이 근육으로 갈수록 조금 느슨하게 감는다.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앞쪽을 꽉 감아버리고 이쪽을 느슨하게 감으면 이쪽이 어떻습니까? 부어오르죠, 오히려. 그래서 원위부는 발가락 끝쪽은 조금 단단하게 감는 기분을 해서 조금 위쪽으로 갈수록 조금 느슨하게 감는 기분. 그런 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동맥은 들어오는데 정맥은 못 돌아가기 때문에 이 끝이 붙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.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올리기입니다. 그래서 자기 심장보다 다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여기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피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붓기가 좀 빠지게 되죠. 통증도 덜해지고.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급한 경우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저희 병원에 저 나름대로의 이제 30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시면 저는 아까 기본적인 그 네 가지의 기본 조치를 하면서 초음파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. 초음파를 이용해서 초음파 유도하에서 이제 주로 발목에 이제 피가 고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피가 고인 경우가 이제 급성기는 있고, 그 다음에 차후에 한 1, 2주 지나면 피보다는 또 안에 염증이 있으면서 또 물이 고인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여러 경우를 갖다가 초음파로 판별한 다음에 그 곳을 통해서 찢어진 인대 같은 것도 같이 확인하고, 차 있는 피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좀 피를 천자합니다. 천자하면서 처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이 있나 없나를 관찰하게 됩니다.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미세한 골절이 있는지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도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음파를 통해서 천자하는 것을 통해서 그쪽으로 저는 요즘 재생주사를 많이 씁니다. 그래서 DNA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주사를 좀 같이 사용을 합니다. 사용을 해서 그쪽에 있는 인대 손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빨리 또 치료하면서 회복을 빨리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%는 기부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기부스를 고정하고 조심해라 하고 환자를 보냈는데 요즘은 제가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서 거의 90% 이상 깁스를 안 하고 오히려 간단하게 이제 압박붕대 그런 전처치를 한 다음에 압박붕대를 하든지 그 다음에 가벼운 이렇게 보호대를 해서 환자를 빨리 급격합니다. 그럼 충분히 환자가 빨리 걸으면서 오히려 이게 회복이 좀 빨리 되는 것을 제가 관찰하게 됩니다. 기부스를 고정하는 것은 물론 급성기에 이제 좀 보호를 하고 움직이지 않는 장점은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좀 얻을 수 있는 장점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단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가능하면 깁스를 하지 않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적절한 재생주사를 놓고 해서 빨리 좀 이렇게 환자를 걸리고 재활하고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염자가 왔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관절의 불안정성, 제대로 치료가 안 됐을 때 이 관절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위에 있는 그 바깥쪽 인대나 안쪽 인대나 이 관절막이나 근육들이 이것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발목을 잡아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. 그렇게 되면 과도한 이 움직임이 이제 발목에 있게 되고 미세하게 자주 다치게 됩니다.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 행성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. 뒤에 있는 사진이 좀 관절염이 와서 좀 초기에 지금 좀 좁아진 지금 발목이거든요.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게 이제 금방 오지는 않는데 한 10년이나 10년 이상 지나면 이게 발목 관절염이 와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관절염이 오게 되면 이게 치료가 좀 심각해지죠.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젊어서 좀 발목 이게 삐끗했다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초기에 다쳤을 때 잘 치료를 해서 염증을 좀 깔아앉히면서 불안정성을 없애는 그런 치료법을 잘 여러분들 받으신다면 큰 후유증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. 이 편에서는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제 생활하면서 하체의 균형 감각, 발목의 균형 감각을 조금 이렇게 정진시키는 그런 운동요법 같은 게 좀 간단하지만은 그런 거,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좀 우리가 발목 접지르고 다치는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되나 이런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.